신입생을 위한 스케치업 시리즈 네 번째,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질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면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축키 R을 누르셔도 되고요. 렉탱글 기능을 하셔서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트레이에 보면은 이 매테리얼 기능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보이신다면은 여기 윈도우에서 디폴트 트레이 여기서 매테리얼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아니면 단축키 B만 누르셔도 이렇게 바로 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이게 여기서 뭐 재질 탭에 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건 뭐 아스팔트, 뭐 조경이 쓸만한 게 벽돌, 그리고 여기 뭐 포장, 뭐 자갈, 그 다음에 녹지, 뭐 이런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딱히 뭐 우드, 목재 재질 정도, 이게 아주 기본적인 스케치업에 포함된 재질들입니다. 그래서 재질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그리고 이 비어있는 면에 클릭하면 됩니다. 혹은 다시 원하는 재질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면을 하나 새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재질을 복사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매테리얼 B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이 기능을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Al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실 텐데 여기 제가 다른 걸로 선택했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Alt를 누른 상태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스포이드 때문에 재질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했다면은 이게 적용됐겠지만 이렇게 스포이드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재질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스포이드의 중요한 점은 이 재질이 뭐 수정된 재질이면은 그 속성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질을 이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좀 몇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랜덤하게 칠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녹지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 재질 이 여기에 있는 재질을 이제 한 번에 바꿔 보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게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Shift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3개가 빨간 점이 3개가 생기는데요. 이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재질에 한해서 한 번에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것의 한계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같은 위계 공간에 있어야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그룹을 따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그룹, 이렇게 그룹 두 가지를 해보면요. 제가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방금처럼 Shift를 누르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내에서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같은 그룹 내에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다른 그룹 내에서 같이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방식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임의로 한번 이 재질의 속성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잠깐 이렇게 바꿔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재질을 꺼내 왔었는데 지금 제가 임의로 크기를 변경을 했죠. 근데 여기서 클릭해서 가져오면은 아까 그 상태로 똑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즉 스케치업에서 지원하는 기본 재질은 제가 뭐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아무리 변경을 해도 기본 구성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질의 이름은 이 재질 이름 그대로 따오고요. 이 바뀐 뒤에 제가 새로 이렇게 가져온 재질은 뒤에 1번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버링이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재질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거리낌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렌더링을 염두에 둔다면은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텍스처라고 하는 사진 파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는 JPG 같은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PNG 같이 특정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부분 뒤로는 객체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여기 뒤로는 뭔가를 이렇게 비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NG 파일이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여기서 볼 때는 JPG 파일이라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면 세 가지 종류인데요. 이런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재질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모델링을 조금 해본 분들이라면 내 모델링이 어색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이나 혹은 유리 같은 재질이 불투명할 경우, 아니면은 재질의 스케일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질의 위치가 안 맞는 경우, 마지막으론 곡면에 입힌 재질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모이면은 정말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꼭 유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유리나 물 같은 투명 재질에 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연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펀드 같은 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물로 하려면은 투명한 재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스케치업 재질 목록에서는 이렇게 슬래시 된 게 투명 기본 재질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걸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워터폴로 그냥 아무거나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딧 창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너무 이상하게 바뀌긴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좀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투명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도를 주게 되면은 뒤에까지 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이나 유리 같은 거는 이런 투명도가 정말 중요한데 조경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연못 같은 걸 넣게 된다면은 어,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밑에가 훤하니 보이니까 여기 아래는 뭐 본인이 원하는 마감 재질에 따라서 적당한 예시가 없는데 뭐 이런 판석을 깔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런 자갈을 깔 수도 있겠죠. 뭐 판석을 깐다면은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지만 뭐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길을 걸으면은 이런 규격의 포장들을 익숙하게 볼 수 있죠. 이거를 뭐 소형 고압 블럭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적당한 규격이 있습니다. 뭐 230에 114 혹은 200에 200 정도의 규격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긴 모양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을 말하는 거겠죠. 혹은 이렇게 판석 포장 같은 경우는 500에 500이 일반적인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맞추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어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어떻게 맞추냐면요. 일단 렉탱글을 하나 새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랜드스케이핑에서 이 재질로 한번 이렇게 입혀 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200에 200으로 맞춰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 테이프 미저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T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그러면 132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에디 창에 들어가면은 132 대충 한 800 정도로 입력을 해봅니다. 비례해서 스케일을 키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보고요. 그럼 196 거의 근사하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데 모이면은 정말 위화감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건물의 간판 같은 경우 이렇게 글자를 정확하게 위치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떤 게 좋으려나? 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길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건은 평면인 상태여야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텍스처 포지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4개가 뜹니다. 여기서 굳이 다른 걸 건드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 초록 색깔로 이렇게 꾹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이렇게 쭉 크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굳이 이건 만지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 아웃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늘리셔서 배치를 하시고 또 늘리고 배치하고 이러면은 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원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거나 그냥 바깥에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곡면에 적용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런 재질을 여기에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재질을 칠해 볼까요?
갑자기 잘 되지?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배치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깨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크기와 동일한 평면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정확히 똑같은 크기의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까 텍스처에 들어갔던 데에서 프로젝티드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서 텍스처에 보면은 프로젝티드가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를 누르셔서 페인트 버켓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Alt를 누르면은 샘플 포인트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곡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 있는데 그래도 간단한 구조물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재질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모델링을 할 때 좀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추려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재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